자, 그 8페이지 이제 들어가 볼게요. 태스크 인바이러먼트, 과업 환경. 자,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 이제 시간에 좀 다뤄봤는데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간 있을 때 방학 같은 경우 시간 많잖아요.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전공 서적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전공 관련 서적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문, 사회, 이런 것들, 지리 뭐 이런 것들 책을 많이 접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학창 생활을 윤택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있으면 많은 독서를 해보자.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이제 태스크 인바이러먼트, 이른바 우리가 이제 과업 환경이라고 하죠. 과업 환경은 이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 글자만 따서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 소공, 국영 이렇게 일단 뭐 특징적인 모습은 없네요. 첫 글자만 땄을 뿐인데 관련성이 없죠. 국영, 공소 더 헷갈리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볼게요. 자, 소는 뭐냐면 컨슈머. 과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70년대 초반에 던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던컨의 이론을 가지고 나중에 70년대 후반에 가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그 기업들이 반드시 의식해야 되는 5가지 외부 환경의 어떤 세력 모형, 이른바 5 포시스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하죠. 좀 써볼까요? 5 포시스 프레임워크. 요거 우리 챕터 7에서 8장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컨슈머를 한번 봅시다. 컨슈머는 우리가 번역할 때 소비자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소비자가 중요한가? 저번 시간에 제가 과업 환경하고 일반 환경 같이 설명드릴 때 시계 시장 말씀드렸었죠. 세분화된 그 시계 시장에 있어서 세부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명품 시장이 있었고 명품 시계,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에 스포츠. 지금 이런 세분화된 시장, 명품 시계 시장, 패션 시계 시장, 스포츠 시계 시장으로 구분된 이유가 가장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 누구를 의식한 거냐면 특기할 만한 게 바로 이 소비자를 의식한 거죠. 소비자가 다 달랐어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40대 이상의, 물론 젊은 20, 30대 분들도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40대 이상의 고소득자. 패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 30대의 여성, 요새는 10대도 있을 수 있겠네요. 10대 후반도 여성.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40, 50대도 있겠지만 주로 20, 30대의 남성이다. 그럼 소비자들이 다 지금 다르잖아요. 명품 시계 시장의 소비자, 그 다음에 패션 시계 시장의 소비자, 스포츠 시계 시장의 소비자가 다 다르니까 소비자야말로 과업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명품 시계 시장과 패션 시계 시장, 스포츠 시계 시장은 소비자들의 성향이 서로 상이하다. 서로 상이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누어졌겠죠. 자, 세분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 저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강의 우리 이 수업 후반에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프로수머. 프로수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거든요. 이 얘기는, 이 용어는, 이 프로수머라는 말은 누가 썼냐면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들어봤죠? 엘빈 토플러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저서가 제3의 물결. 이 책도 지금 나온 지 40년 정도 됐어요. 1980년에 나왔으니까. 그 제3의 물결에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사용한 말인데 프로듀서 그러면 생산자잖아요. 그죠?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예요? 어떤 제조업체, 그죠?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제조업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컨슈머는 왜 묻느냐? 과거에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필요한 경우에 사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말 들어보셨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이 말이 뭐냐면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이를테면 자동차를 생산할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제 살 때 색상을 많이 보잖아요. 디자인의 한 요소로. 흰색하고 검은색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회색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여러분들 회색 같은 경우도 보면 회색이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흰색하고 검은색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색 종류가 다양하게 나눠요. 조금 짙은 회색, 밝은 회색. 그 다음에 약간 금속성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메탈릭 그레이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회색 종류도 한 거의 대여섯 가지는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수동적으로 생산업체, 제조업체가 만드는 제품을 그냥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른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상당히 많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색깔도 고객들이 회색 계통을 좋아해? 어떤 색을 좋아할까? 회색 중에서도 그 종류를 알아봐야겠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공부했던 저번에 우리 팀 과부제 얘기할 때 제가 마케팅 있었지 시장조사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과부제 설명할 때 마케팅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설문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도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프로스머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과업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을 의식하고 소비자들을 반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서플라이어, 공급자가 먼저인데 여러분들이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바이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공급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바이어는 구매자죠. 자, 그럼 우리 한글로 그냥 써볼게요. 영어로 쓰면 확 구별이 되는데 소비자하고 구매자 차이점 아세요? 소비자는 뭐고 구매자는 뭐예요? 같은 말 아닌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면 구매하니까 구매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건 뭐고 구매하는 건 뭐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뭔가를 산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산다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나 구매자나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B2B다, B2B다, 혹은 B2C다 이런 말. 자, 이걸 좀 간단하게 보면 B2B는 뭐의 약자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 다음에 B2C는 뭐의 약자냐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 혹은 커스터머. 다 좋아요. 이해되세요? 야, B2B야 저거는 B2C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자,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말해서 B2B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 관계를 얘기해요. 자, 여기 공급자는 여기 이제 서플라이어가 되겠네요. 서플라이어고 요 구매자는 바이어. B2B라고 얘기할 때는 자, 더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완성업체죠.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업체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10,000개의 부품을 현대자동차가 다 부품을 스스로 만들진 않죠. 일부 부품은 사올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때 보면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부품이라고 하면 부분품.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관련돼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볼트 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부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을 뭐라 그래요? 공급업자. 그죠? 공급자. 얘네들은 구매자죠. 물건을 사주니까 부품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현대자동차가 부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사올 때 얘네들은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공급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매자.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B2B라고 그래요. 비즈니스에서. B2B 거래. B2B 거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 구매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자동차를 갖다가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매자는 어떤 기업이 만든 원료를 사오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를 들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에 가보면 라면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뭐 양말도 팔고 뭐 그릇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팔잖아요. 그러면 롯데마트는 구매자예요, 공급자예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 농심이라는 회사 한번 봅시다. 농심에서 나오는 라면이 신라면이죠. 농심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예요. 신라면, 그죠? 너구리, 짜파게티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공급해 주니까 공급자, 롯데마트는 사주니까 구매자. 기업 간 거래를 우리가 B2B 정리할게요. 기업 간 거래를 B2B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해되셨으니까 이걸로 넘어와서 B2C 한번 봅시다. 자, 요 B는 뭐가 있냐면 자, 롯데마트를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더 낫네. 롯데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라면을 사죠? 그죠? 그러면 라면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구매자라고 하지 않고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요 소비자 C 롯데마트는 구매자인데 이 구매자라고 하는 용어는 누구예요? 공급자하고의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구매자, 공급자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 비즈니스의 주체는 바로 롯데마트. 그래서 B2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한 방에 그냥 쓰면 B2, B2C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농심이 되겠죠. 여기는 이 B는 롯데마트. 여기는 소비자인 우원.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자하고 소비자라고 헷갈리실 때는 B2B냐 B2C냐를 한번 유념해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소비자, 구매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공급자 볼게요. 서플라이어는 구매자에게,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현대자동차에 뭐 기타 필요한 물품,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공급자하고 구매자하고의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어요.
자, 롯데마트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구매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라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농심, 그죠? 그래서 뭐 신라면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짜파게티, 그 다음에 너구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게 이제 농심의 대표적인 라면이고, 그 다음에 뭐 오뚜기의 진라면 쭉 있는데 생각나는 게 없지? 지금 라면 같은 경우에 수많은 업체들이 수십 개의 종류를 지금 구매자에게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라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원 라면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원 라면 그러면은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들은 먹겠죠. 아, 우원쌤이 만들었나? 우원 라면이래. 근데 여러분들밖에 몰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아는 라면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라면을 갖다가 이 구매자인 롯데마트에 판매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 이 롯데마트는 소비자하고 연결되니까 B2C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라면들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우원 라면은 맛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잘 모르는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원 라면을 롯데마트의 라면 매대에다가 올려놓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우원 라면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 롯데마트 유통업체죠. 다시 정리하면 유통업체가 구매자인 경우 공급자 관계에서 다시요. 유통업체가 구매자인 경우 즉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하고 구매자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말 쓰거든요. 바기닝 파워라는 말. 바기닝 파워. 이 말이 뭐냐면 협상력이라고 해요. 협상력. 바기닝 파워에서 누가 더 강할까요? 구매자가 강해요. 예를 들면 우원라면을 롯데마트에다가 놓으려고 하면 이렇게 신라면이나 짜파게티나 너구리, 진라면 같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라면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롯데마트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겠죠. 비슷한 값으로 이 공급자들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진라면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이 안 될 테니까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야 니네 우원라면 우리 마트에 라면 팔려고 하면 가격을 좀 낮게 하는 게 좋을걸?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보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유통업체 같은 경우 공급자 구매자 관계에서 구매자가 협상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좀 이해 안 가시면요 나온 김에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 7장, 8장 전략 부분 가서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업환경 요소 중에 네 번째 컴페티터, 경쟁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경쟁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 우리 핸드아웃 8페이지인가요? 핸드아웃 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특정 산업 내에서 동일하거나 그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는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죠. 그죠? 서비스도. 그리고 특정 산업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경쟁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시장 혹은 산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경쟁하는 별표 기업, 네모 기업, 마름모 기업, 세모 기업, 동그라미 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다 경쟁자라고 봤는데 요새는 특정 산업이 아니라고 해도 경쟁사가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과거에는 특정 산업에서 같이 활동하는 기업들 간을 우리가 경쟁이라고 봤어요. 이를테면 뭐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쟁자는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닛산, 그죠? 아니면 토요타 이런 자동차 회사, 뭐 독일의 폭스바겐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사라고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쟁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특정 산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죠.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자를 갖다가 아주 최근래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제품 위주였으니까 제조업체 위주였지만 지금은 서비스도, 그죠? 서비스도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재화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고 특정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런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산업을 볼게요. 요새 자동차들은 전자장치가 많이 들어가죠. 전자장치.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럼 전기 자동차는 뭘로 가는 거예요? 전기로. 그럼 전기를 갖다가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긴 그런 전선을 이어가지고 한 500km 되는 전선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가나요? 무선으로 가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LG화학에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따로 독립시키려고 한다는데 그런 뉴스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 만드는 외국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인데 LG화학과 같은 기업체들이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전자장치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테면 이런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지 않죠. 과거에 실패한 경력도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그 오디오 회사인 하만카돈이라는 회사 인수합병하거든요. 하만카돈. 근데 그 하만카돈이라는 그런 오디오가 그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 오디오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인데 자동차 산업하고 관련이 있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한 산업체에서만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관련 있는 산업 분야에서 다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만카돈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구조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구조라고 하면 이 하만카돈을 인수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피커 있죠? JBL이라는 스피커 있는데 이거 바로 여기 하만카돈하고 하만카돈은 같은 제품이 아니라 JBL, 하만카돈 이런 스피커들 같이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회사들 간에 B2B 관계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 공급을 하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회사와 LG화학이 어떤 B2B 관계. 배운 거 적용해 보면 그러네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할까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2부 마치고요. 3부 하도록 하겠습니다.